논어 안연편에 자공과 공자의 다음과 같은 대화가 실려 있다. 자공이 정치에 대해 묻자 공자는 먹을 것을 풍족하게 하고 군사력을 풍족하게 하고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 곧 정치라고 대답했다. 자공이 또 부득이하게 반드시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이 셋 중 무엇을 먼저 버려야 합니까? 라고 묻자 공자는 군사력을 버려라 라고 말했다. 자공이 또다시 부득이 반드시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이 둘 중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라고 묻자 공자는 먹을 것을 버려라 라고 말하면서 예로부터 전쟁이 나서 죽든 굶어서 죽든 모든 인간은 죽게 되어 있다. 그러나 백성의 믿음이 없으면 나라가 서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식량과 군비는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 조건이다. 따라서 공자는 정치의 세 가지 조건을 말할 때 족식과 족병을 먼저 말했다. 그러나 택이란다면 식과 병이 아니라 신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식량과 군사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다. 정치에 대한 백성의 신뢰가 무너지면 식량과 군사력이 모두 무너져버리고 말기 때문에 신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든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완전히 폐허가 돼버린 유럽에 대한 미국의 막대한 원조, 그리고 패망한 전범국이었던 독일과 일본의 제기는 경제학자들과 정치가들에게 후진국의 자본만 제공해주면 경제 성장은 어렵지 않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신념을 심어주게 됐다. 그러나 전후 아프리카, 중남미, 아시아 등 여러 후진국들에 대한 선진국 및 국제기구들의 막대한 원조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들이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면 사회 발전이 뒤따라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 아무리 경제 원조를 해줘도 기대하는 대로 사회 발전은커녕 경제 발전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제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은 사회자본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사회자본이 축적돼 있지 않고서는 물적 생산 요소가 아무리 풍부해도 경제 발전에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자본이란 무엇인가? 사회자본을 연구하는 학자마다 그 정의는 다양하고 광범위하나 눈에 보이는 물리적 실체가 아니라 개인들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무형의 실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학자들이 사회자본에 포함시키는 요소들은 사회적 신뢰와 규범, 정직, 절제, 준법, 호혜주의, 일관성, 사회적 연결망, 연대와 결속력, 시민 참여, 자원봉사, 약속이행, 임무수행, 팀워크, 친절, 협동, 투명성, 청렴, 청결, 근면, 겸손, 덕, 관용 등이다. 이러한 사회자본은 거래 비용을 감소시키고 사회를 역동적이게 하며 민주주의 발전을 촉진한다. 이런 요소들이 열악하다면 물적 생산 요소를 아무리 투입한다 하더라도 경제 성장이 불가능하다. 사회자본은 개인의 입장에서는 개인 자본이 될 수 있고 조직 차원에서는 조직 자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덕목들을 일정 수준 이상 갖추고 있지 못한 개인이나 조직은 사회적 성취를 이루기 힘들다. 이러한 사회자본 중 가장 밑바탕을 이루는 것이 신뢰이다. 1972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케네스 에로우 교수는 신뢰의 결핍이 경제적 빈곤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즉, 우리가 세계에서 보는 경제적 후진 상태 대부분은 결국 상호 신뢰의 결핍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강조한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무형의 자본도 역시 신뢰이다. 스폰서와 파트너들로 구성된 네트워크 사업자들 간의 신뢰, 그리고 사회와 고객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면 사업에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따라서 무신분립은 네트워크 사업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여기서 우리는 무신분립을 신뢰가 없으면 조직이 서 있을 수가 없다로 해석할 수 있다. 다른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네트워크 사업은 신뢰가 없으면 무너진다. 지금까지 비정상적으로 사업을 경영해온 일부 업체와 사업자들로 인해 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그런데 신뢰란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게 아니다.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오랜 세월 동안 신뢰를 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비로소 신뢰를 얻게 된다. 이것은 네트워크 기업과 사업자들이 정도 경영과 동반 성공의 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가능하게 된다. 네, 문화는 안녕하세요. 경험이고 제도와 행동은 가족이기 때문이다. 이경란 벌써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다들 들어오고 계시나요? 벌써 9시가 됐는데. 네, 보니까, 예, 들어오고 계시네요. 네, 저희는 또 냉정하죠. 9시 딱 되면은 시작을 바로 하는데요. 해모임 타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다들 준비되셨나요? 해모임? 들어서 흔들어 주세요. 역시 똑똑하십니다. 그럼 지금 해모임을 이렇게 자, 개봉해서 먹고 하겠어요. 저도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서. 이경란 스타마스터님도 드셔야죠? 네. 진짜 너무 맛있어요. 저는 너무 달거든요. 근데 진짜 달다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성공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유, 모두 오늘따라 다들 이쁘시네요.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21년 8월 20일 금요일 아침 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다이아몬드 마스터 송영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가 많이 들리네요. 네. 예, 그럼 애터미의 모든 시작과 마무리는 사원 제창을 합니다. 모두 사원 제창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다들 아시죠? 따라 하시면 돼요. 하시는 분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사원 제창 준비! 야,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교육한다. 믿음의 구체서며 겸손히 섬긴다. 아자. 네, 역시 목소리가 우렁차십니다. 다들 성공하시겠습니다. 네. 아직 파트너분들, 지인분들 초대를 아직 못하신 분들은 속히 연락드리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분의 강의를 못 들으시면 후회하실 거예요. 들으셔야 되거든요. 오늘 강의를 해주신 이경남 스타마스터님의 강의를 예전에 제가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열악한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열정으로 몰입해서 성공하셨다는 강의를 제가 듣고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해서 벤치마킹을 좀 하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팀에 강의를 해주신다고 해서 정말 제가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들었겠죠, 어제. 기초사업 설명을 들었는데, 정말 너무 그 체계적으로 꼼꼼하게 사업 설명을 너무 멋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강의를 이경란 스타마스터님처럼 해야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강의가. 그래서 오늘 초대되신 분들은 정말 복이 있으시니까 귀를 쫑긋 세우시고 끝까지 경청해서 들으시면 사업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네, 그럼 지금부터 이경란 스타마스터님께서 어떻게 성공을 하셨는지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경란 스타마스터님 나와주세요. 네, 나왔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스타마스터 이경남 인사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유, 대단하신 그룹에 제가 와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이 긴장하고 떨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 그 구현희 본부장님께서 우리 그 연합특강을 해주셨는데 너무 강의가 너무 좋아가지고 완전히 사이다 강의를 해주셔가지고 아유, 어떻게 하나. 저는 지금 걱정이 지금 태산입니다. 거기에다가 9시에 이렇게 줌 미팅 하는 그룹 처음 봤어요. 대단하십니다, 진짜. 보통 한 10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 그룹은 9시라고 해서 저 깜짝 놀랐어요. 어제까지 10시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본부장님이 또 이 톡이 와가지고 다시 들여다보니까 9시야. 아이고, 큰일 났다. 큰일 날 뻔했다. 준비도 안 하고 있다가 10시인 줄 알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어떻게들 지내고 계세요?
우리 그 구현희 본부장님께서 청주 사람이더라고. 제가 고향이 청주거든요. 그 여기 청주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더 이렇게 좀 애정이 가는 것 같아요. 우리 구현희 본부장님은 너무 세련되고, 너무 멋지고, 열정이 진짜 대단하셔서, 저도 저분의 팬이거든요. 근데 또 이제 저를 이렇게 또 초대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동기부여를 좀 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될까? 예, 한 달 전부터 좀 고민하고, 고민했거든요. 어쨌든 오늘 좀, 예, 제가 좀 가지고 있는 열정을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고 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너무 지루하게 가고 있죠. 여러분들 다 지치죠. 작년까지만 해도 으쌰으쌰 했는데 금년에 지금 2년 가까이 이러고 있으니까 진짜 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자꾸 모여야지 이 사업이 좀 이렇게 확장이 되는데 세미나도 지금 줌으로 하고 있죠. 우리 센터 나가는 것도 이렇게 소수만 이렇게 모일 수가 있죠. 이러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우리 사업자님들도 조금 힘이 드는 것 같고, 그리고 줌으로 시작하고 나서 이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은 그런 걸 몰라서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 전 세상을 몰라서 우리가 세미나에 가서 얼마나 힘들게 자리 차지하고 앉고 거기서 열정받고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저 코로나가 오고 나서 애터미를 시작하신 분들은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코로나는 물러갈 거고요. 그죠? 예, 이제 여름도 물러가듯이 이제 물러갈 겁니다. 조금 더 힘들 내셔서 애통이라는 도구 잡으셨잖아. 그죠? 여기에서 이제 칼은 뽑았으니까 썩은 호박이라도 찔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저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지금 뭐 전부 다 여기 오토 판매사 이상 되시는 분들은 많겠지만 여러분들의 파트너를 빠르게 오토 판매사로 보내야지 여러분들의 소득이 늘고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토 판매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오토 판매사까지 어떻게 하면 빠르게 갈 수 있을까? 우리 구현희 본부장님도 ABR 코스라는 걸 하지만 이 그룹 안에서 또 그 후속타로 뭔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리 그룹도 ABR 코스를 나오고 난 사람들을 그 다음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을까? 예,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화면을 공유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자, 저는 여기 여러분들의 얼굴을 봐야지 말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조금 많이 띄워놓고 제가 합니다. 예. 지금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자리 잡고 앉으셔야 되고요. 화면 안 켜신 분들은 화면을 켜셔야 되고요. 성공하려면 화면 켜시고요. 그리고 9시다 그러면은 8시 50분까지는 여러분 치장이 다 끝나서 이 자리에 딱 앉으셔야 돼. 그냥 성공 안 돼요, 여러분. 애텀이 그냥 오시면은 뭐 누구나 성공한다고? 그거는 믿지 마세요. 누구나 성공 못 해. 예. 그래서 제대로 내가 자세를 갖추고 태도를 갖춰서 정말 이곳에서 내가 성공하고자 하는 그 태도가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도 여러분들 파트너들도 아직 덜 들어오셨을 거고 여러분의 스폰서가 안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거야. 그렇죠? 답답하죠? 네. 다 되는 건데. 우리는 되는 줄 아는데. 근데 지금 이제 여러분의 파트너들 막 애가 달아 죽겠어. 그죠? 빨리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예, 들어오신 분들은 화면 켜세요. 화면 켜시고 집중하셔서 메모하시면서 예, 좀 부족하지만 메모해 주세요. 부탁드릴게요. 네, 자, 성공하려면 일단 1차 관문인 오토 판매사가 되라. 오토 판매사가 되라. 요 주제를 가지고 제 스토리하고 또 이렇게 접목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김영석 교수님 그 유튜브 강의를 들었어요. 102세더라고요. 102세인데 그분이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가장 황금 시기가
60세에서 75세래요. 저는 지금 황금 시기를 살고 있어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인생을 3단계로 구분을 지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3단계로 구분을 한번 지어봤어요. 그래서 저의 인생의 1단계는 25세라고 적어놨어요. 청주에서 태어났고요. 청주 석교 국민학교를 나왔고요. 청주 여중을 다녔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제가 대구로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금융 쪽에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조금 지잘났다고 미인대에도 나가봤고요. 그리고 25세 때 저의 왼수를 만나서 결혼이라는 걸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1단계가 25세. 25세 이후는 저는 아주 무지갯빛, 아주 장밋빛, 그런 인생이 나를 기다리는 줄 알았어. 웬걸, 더 힘들죠? 더 힘들죠? 예, 그래서 2단계는 제가 57세입니다. 이게 뭐를 의미하느냐면, 25세부터 40세까지는 아주 평범한 그냥 중산층으로 살았어요. 남편이 건설업 했고, 우리 아들, 딸 예쁘게 낳고, 그 아이들 이렇게 교육시키는 거에만 집중하고 가정주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 남편이 제 나이가 40세 되던 그 해에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경추에 척수종양이다. 수술 받은 결과 사지마비, 대변 소변 다 받아내줘야 되고 먹여줘야 되고 씻겨줘야 되고 긁어줘야 되고 그런 이제 상황이 되면서 가장이 된 거예요. 제 나이 40에 가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해요? 있던 재산 다 날려먹고 이제는 뭔가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 근데 남편을 두고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영업직밖에 없었어요. 저는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이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파트너들 안 믿어.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근데 애텀이라면서 바뀌었어요. 살기 위해서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바뀌더라고. 어디 가서 말 한마디 못했어요. 이거 하나 팔아주세요 소리 할 줄 모릅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 한 게 영업이었어요. 그냥 가슴 울렁울렁하고 두근두근하고 거절당하는 게 막 그냥 막 비참한 것 같아서 눈물 흘리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카드 영업, 그 보험 영업, 광고 영업 이런 걸 하면서 다녔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땠겠어요, 그죠? 아이들이 어렵기 때문에 이 아이들 교육시켜야 되고 남편 케어해야 되고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고 부부가 맞벌이를 해도 살기 힘들다고 하는 세상에 제가 혼자서 벌어서 먹고 산다는 게 참 쉽지 않았어요. 그렇게 살고 있는데 저에게 이 애텀이라는 게 왔어요. 왔는데 거절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거절하고 밀어내다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당장에 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가서 거절당하는 거는 당연한 그 수순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 사람들이 이해될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해시켜서 무조건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업 안 될 수가 없어. 여러분의 잠깐만요. 어디 갔지? 잠깐만요. 이게 여러분의 그 소비자들, 여러분의 계보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전부 다 파트너가 될 수 있어요. 사업자 파트너가 될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만한 노력을 안 하고요. 한 번 가서 거절당하고 두 번 가서 거절당하면 에이 그러면서 포기를 해버려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위에 스폰서가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시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위에 스폰서도 이게 잠깐만 이 글을 좀 써야 되는데 네, 여러분의 스폰서들도 여러분들한테 끊임없이 와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정보를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3년을 밀어내고 57세의 애텀이라는 걸 받아들였습니다. 애터미를 받아들여서 그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제 시작은 여러분들의 시작과 좀 다를 수 있어요. 알아봤어요, 저는. 한 달 반을 제 위에 스폰서를 따라다니면서 알아보고 우와 그랬어요. 우와 대박이다. 내가 왜 이거를 밀어냈지? 이 도구라면 희망이 없는 나에게 이게 희망이 될 수 있겠구나. 저는 희망이 없었거든요. 캄캄한 동굴 안에 살았어요.
잠깐만요. 예, 됐습니다. 캄캄한 동굴 안에 살았어요. 빛도 바늘구멍 같은 빛도 없었어요. 근데 한 달 반을 따라다니면서 교육을 듣기 시작을 하고 알아보기 시작을 하니까 우와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업하면서 우와 하면서 이 감동을 느끼지 않으면 여러분 그 파트너는요 좀 힘들어요. 감동도 없고 맹숭맹숭하면은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되는 건지 마는 건지 이럽니다. 그래서 저는 우와 이랬어요. 하겠습니다. 근데요 제가 나이도 있고요. 저 어디 다니면서 하는 거 진짜 이제는 막 진절이 나거든요. 제가 사무실 오픈해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래요. 그래도 된다고. 그래서 그 시절만 해도 그냥 오프라인에 그냥 그 1층에 사무실을 얻어가지고 그냥 그 DP도 해놔놓고 오는 사람 가는 사람한테 팔기도 하고 이러면서 저는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57세예요. 57세에 시작을 해서 그 이후의 삶인 3단계 70입니다. 70. 이거는 뭐로 의미하느냐? 돈 받는 은퇴입니다. 저는 그 김영석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인생의 황금 시기에 지금 살고 있고 내 나이가 70세가 되면 시간의 자유, 그 다음에 경제의 자유를 가지는 돈 받는 은퇴를 할 겁니다. 멋있죠? 네. 지금 30세에 시작하고 40세에 시작하는 사람 부러워요. 그분들은 누리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도 안 부러워요. 저는 지금 이 황금 같은 시기에 살고 있고 예전으로 돌아가라고 해도 싫어. 지금 아들, 딸 시집장가 다 갔고 저 혼자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이런 삶이 나한테도 있을 수 있었나? 애텀이라는 도구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인생을 꿈꿀 수가 없죠. 우리 자녀들 애기 봐주러 가야 돼. 내가 지난 8월 초부터 보름 동안 우리 딸 집에 좀 갔다 왔는데 애기들은 귀엽고 이뻐요. 근데 막 그냥 애터미가 제일 쉬워. 너무 어렵더라고. 애터미가 제일 쉽고 애터미가 제일 재밌습니다. 저는. 이렇게 저는 제 인생의 3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자, 이 애터미를 한 달 반을 알아보면서 제가 애터미를 하려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 자본이 안 들어간다고 해서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이 업으로 하는 일이라면 여러분 무조건 자본이 들어가요. 들어가고 그게 그 업을 통해서 내가 성공을 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어요. 근데 애터미는 제로의 스폰서를 보니까 저분이 성공했다면 나도 되겠네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제품이 좋고 싸니까 되겠네 하는 생각이 들었고 자본이 없으니까 나는 당장에 뛰어들어서 해도 되겠다. 이래서 무자본이라서 바로 뛰어들어서 시작을 했고요. 시스템 소득인 거예요. 내가 끊임없이 팔아서 영업을 해서 남는 이익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내가 라인을 구축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잠을 자도 병원에 있어도 여행을 가도 내 통장에 꼬박꼬박 들어오는 시스템 소득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제일 스폰서가 있는데 끝없이 한없이 쫓아가도 그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안 된다. 그럼 저는 안 했어요. 조금 기질은 승부 기질이 있어. 하면 1등 아니면 도 아니면 뭐예요? 1등 아니면 꼴찌예요, 저는. 그래서 하려면 제대로 하자. 이래서 시스템 소득이기 때문에 오케이. 좋습니다. 세 번째, 돈 받는 은퇴를 한대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이 네트워크를 하는 A사는요, 끊임없이 하죠. 6라인, 9라인, 12라인, 21라인 계속 해야 돼. 그러면 저는 그 스트레스 받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5,000대 5,000까지만 가면 우리는 돈 받는 은퇴를 할 수 있잖아요. 와, 이 애텀이 진짜 대단하다. 여러분 이거 이런데 감동 안 느껴집니까? 우와가 저절로 나오죠. 이런 도구가 어디 있어요? 세상 천지에 없어. 여러분 정말 행운 아들이세요. 이 여러분한테 이 정보를 준 여러분들은 전부 다 행운 아들이셔. 그죠? 그래서 스폰서님한테 밥 사드리시고 나중에 성공하면 명품 가방 선물하세요. 진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놨기 때문에. 그죠? 자, 이렇게 애터미를 하게 된 이유가 됐습니다. 자, 이걸 하면서 여러분의 멘탈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저도 그래요. 저도 두렵고 떨리는 것도 있고 자존심도 강하고 누군가가 싫은 소리 하면 진짜 그거 싫어하고
그러니까 나는 내가 있으면 살고 없으면 굶어 죽어야 돼요. 누군가한테 가서 제가 이렇게 손을 벌리지를 못해요. 그렇지만 이 애터미를 하면서 멘탈을 좀 강하게 가져야 된다.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이경남의 멘탈은 어땠는지 한번 볼게요. 기본에 충실했습니다. 기본기에 충실한 사람이 탄탄합니다. 여러분 집을 지어도 기본에 충실해서 기초가 탄탄해야지 그 집이 튼튼해요. 그렇듯이 여러분 애터미의 기본에 충실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기본에 충실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을 지켰어요. 난 이게 너무 좋았어요. 제가 보험 영업을 하고 카드 영업을 할 때 살짝 거기도 변칙을 쓰거든요. 보험 팔 때 어때요? 어디 몸이 질병이 있는데 그 사람 보험 하나 넣고 싶어. 근데 못 넣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고지를 안 해. 여기 이 사람 고혈압 있어. 근데 고혈압 고지를 안 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2년 동안 그거에 상관되는 거는 어디 가서 보험 청구를 하지 마세요라고 거짓말로 알려주잖아요. 그거 거짓말이잖아. 그죠? 그리고 카드 영업할 때도요. 이거 한 번만 쓰고 10만 원만 쓰고 잘라버려도 됩니다. 저는 그게 제한테 용납이 안 돼요. 근데 그걸 했었거든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원칙대로만 하면 된대.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무조건 원칙입니다. 여러분의 파트너가 와서 상담을 하러 오면은요. 원칙을 중심으로 해서 상담을 해주면 제일 편해요. 그래서 원칙을 지키는 정신을 가지면 되는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요. 성공을 간절히 원하는 자와 함께 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파트너가 달랑 한 명밖에 없어. 근데 이 사람은 성공을 간절히 원하지도 않고 간절함도 없어. 근데 내 파트너는 이거 한 명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스트레스 만땅이죠? 저거 좀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간절함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 밑에서 간절함 있는 사람 또 찾아내면 돼요. 찾아 내려가세요. 그 사람 하나에만 집중하면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아. 그리고 조직 않고 나가. 그러니까 밑으로 하염없이 계속 찾아 나가세요. 여러분의 사람 없으면 콜드 컨택 해서라도 진짜 성공을 간절히 꿈꾸는 사람하고 함께 하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내 개발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자기 개발에. 예전에 진짜 애터미 하기 전에 이렇게 책을 많이 읽었으면 제 어디 한 장 했을 거예요. 근데 애터미 하면서 책을 진짜 많이 읽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자기 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애터미 안에서 성공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자기 개발이 될 수 있고요. 애터미 공부하는 것도 자기 개발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 몸부터 건강을 지키시는 거 이게 자기 개발이 최우선인 것 같아요. 저는 미라클 모닝이라는 걸 합니다. 4시 반에 일어나요. 일어나서 아침에 이것저것 하고 기도도 하고 뭐 책도 좀 보고 6시에 우리 가까이에 산이 참 좋은 산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산을 오르는 운동을 합니다. 제가 나이가 64살이거든요. 64살인데 신체 나이는 50살이야. 50살보다 더 젊어. 예. 그래서 스트레칭과 근육 운동과 이런 것들 자기 개발에 최선을 다한다. 이게 제 멘탈에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파서 비실비실 하면은요. 여러분 열정 뿜어낼 수가 없어. 여러분이 아프면 저 3명 만나서 리크루팅하러 다닐 수가 있는데 한 명도 제대로 못 만나. 여러분이 힘이 없는데 어디 가서 강하게 어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자기 개발에 최선을 다한다.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한다.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내 가족도 내가 있고 내 가족이 있죠. 내가 없고 우리 가족이 있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을 하십시오. 나는 이런 멘탈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공 비책. 어떻게 성공을 했느냐? 저 나름대로 제가 적은 거예요. 이게 다 답도 아니에요. 자, 저는요. 안 되면 되게 한다. 그러니까 안 되면 포기하면 안 되고 안 되면 되게 한다. 저 사람이 하면 무지무지 잘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할 때까지 간다. 할 때까지 간다.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떤 마음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선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저분이 하면 내가 좋겠어가 아니라 저분이 하면 저분의 인생이 바뀌고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저 열정을 이쪽으로 가지고 오면 저 사람은 정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그 선한 마음으로 안 되면 되게 한다. 자, 두 번째는요. 내 땅은 내가 관리한다. 참 보면은요. 여러분들의 땅이에요. 이게 다. 여러분의 땅인데 이쪽은 조금 늦게 나오신 분들은 좌측이 좀 내려갔죠. 이걸 남의 땅으로 생각해. 누구 땅? 스폰서의 땅으로 생각해. 그래놓고 이쪽에서 포인트가 좀 어느 정도 30만이 됐는데 이쪽에는 뭐 한 15만밖에 안 되면은 스폰서님 이거 뭐 하고 있어요? 나 지금 30만 맞춰놓고 지금 물건 살 거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거 남의 땅이야. 그러면 여기 30만 내가 맞춰줄게. 반탱이 할래? 그건 아니잖아. 전부 다 지가 가져갈 거잖아. 자기 땅을 자기가 관리해야지 이 조직이 커나갑니다. 그래서 저는요. 사실은 제 스폰서님이 달아놓은 사람들을 제가 가서 관리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결국은 내 사람이잖아요. 스폰서가 가입시켜놓은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국장이 다 됐어요. 그분들이 내가 관리를 하니까 언니가 해서 내가 이 사업해. 안 그러면 나 안 했을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위에 스폰서의 땅이었지만 내 땅으로 제가 만들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폰서가 가입을 시켰든 이 파트너가 소개를 해서 가입을 시켰든 이 사람이 나와 소통이 된다면 내가 관리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 땅은 내가 관리한다. 이게 성공 비책에 들어가고요. 끊임없이 연습한다. 연습하세요. 저는 우리 파트너들한테 그 얘기예요. 오늘 10번 거절당하는 연습하고 오세요. 나가서 무조건 거절당하세요. 거절당할 걸 준비하고 가세요. 그러면은요, 기분 하나도 안 나빠요. 아, 나 한 번 거절당했네? 10번 거절당하는 게 숙제였어. 그런데 지금 7번밖에 거절 안 당했어. 근데 또 가니까 거절을 안 하네? 아, 거절당해야 되는데. 그죠? 이런 연습하시고요. 그리고 스피치 연습하시고 강의 연습하세요. 우리 구현희 본부장님이 이렇게 강의하실 때 그냥 뭐 생각도 없이 올라와서 강의하실까요? 아닙니다. 저도 지금 이 PPT를 만들어 놓고 계속 넘겨보고요. 오늘 아침에 이거 지금 그 줌을 열어놓고도 계속 열어봤어요. 그리고선 계속 연습합니다. 제가 큰 무대에 처음 쓰는데 부산에서 제가 그 석세스 세미나 때 오토 판매에서 강의를 처음 섰어요. 아유, 내가 왜 한다고 그랬지. 아유, 미쳤어. 한 보름 전부터 잠자다가도 그 여러 사람 앞에서 강의할 걸 생각하니까 등줄기에 땀이 쫙 쏟아지면서 아, 지금 포기한다고 할까? 아, 나 못하는데 어떡하지? 큰일 났네. 그래서 계속 연습했어요. 센터 돌면서 나 있잖아, 큰 무대에 서야 되거든. 연습한다 이러면서 연습했고요. 혼자서 이 핸드폰에 녹음을 하면서 끊임없이 그 시간을 맞추면서 연습을 했어요. 여러분 그 축구 선수나 야구 선수나 김연아 무슨 뭐 이런 선수들 그 사람들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할까요?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에 박신양 아시죠? 영화배우 탤런트. 그 사람 연기 진짜 리얼하죠. 그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이 연기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초보자들 앞에서 강의를 하시는데 여러분 연습하십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근데 연습하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하는데 진짜 100~6명밖에 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막 뭐라고 야단을 치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끊임없이 연습해요. 내가 노숙자를 해야 돼? 그럼 노숙자를 직접 가서 해본대요. 끊임없이 연습한 사람들이 결국은 성공하는구나. 여러분들 연습 없이 나가지 마시고요. 연습을 하세요. 마음 안에서 연습하시고 스피치도 연습하시고 강의도 연습하시고 끊임없이 연습하는 게 여러분들의 성공 비책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휘둘리지 않는다. 친구가 아이고 야야 내가 그거 있잖아 10년 전에 알았었거든. 그거 안 돼. 그러니까 그 사람 안 하지. 근데 왜 나는 돼? 그죠? 휘둘리지 마세요. 내 친인척한테, 내 가족한테, 내 지인들한테 휘둘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잖아. 그리고 여러분이 제대로 실력을 갖춰서 여러분의 파트너한테 휘둘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스폰서한테 휘둘리지 마시고 여러분 중심을 잡으시고 여러분 사업이에요. 여러분이 CEO야. 그죠? 그래서 휘둘리지 않는다. 자, 그리고요. 소통되는 파트너를 발굴한다. 이게 가장 큽니다. 여러분의 파트너가 있지만 전부 다 파트너, 여러분 파트너 아니에요. 여러분과 소통되는 그 파트너. 좌우에 한 명씩만 있으면 돼요.
그 한 명씩 붙잡고 그 사람 기준으로 좌우에 한 명씩 또 소통되는 파트너 또 발굴하고 이렇게 가면 되거든요. 저는 이걸 성공 비책이라고 여러분께 이렇게 조금 제안을 해드립니다. 자, 애텀이라는 도구, 성공 못하면 기적이다. 성공 못하면 기적이래. 난 처음 와서 이거 이야기를 듣는데 뭔 소리야. 성공하는 게 기적이지. 나는 기적을 만들려고 하는데 성공 못하는 게 기적이라고? 자, 이거에 대한 이유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시면 사업하면서 저 힘들어요 소리 안 합니다. 저 슬럼프예요 소리 안 해. 우리 파트너들 저한테 와서 저 슬럼프예요 그래. 아, 뭐 했다고 슬럼프야? 네가 열심히 했으면 슬럼프 없어. 슬럼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슬럼프 없어. 근데 깨버리고 일 안 하는 사람이 슬럼프야.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조금 모질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일하는 사람은 슬럼프 오는 줄도 모르고 일해요. 그래서 성공 못하면 기적인 게 왜 그런지, 왜 성공 못하는 게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할까? 이 이유를 명확하게 아시면 여러분 사업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이덕우 임페리얼이 말씀하신 거죠? 절대 품질, 절대 가격, 대중 명품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성공 못한다고? 바보 천치 아니야? 유통인데. 유통 별거 없잖아. 진짜 제일 좋은 제품, 진짜 저렴하면 소비자 몰려오잖아. 지금 몰려오고 있잖아요. 근데 왜 못해? 여러분들이 현장을 안 뛰니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을 안 벌리니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연습을 안 하고 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현장 나가서 부딪히세요. 그냥 콜드 컨택 가서 나는 오늘 이 사람들 나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 연습하러 나왔어. 거기에서 한 명이라도 건지면은 땡큐고. 그쵸? 그래서 가서 연습하는 거야. 오늘 요 동네 10군데 돌아서 연습, 훈련. 절대 품질, 절대 가격 가지고 못해? 그러면 들어가서 뭘 연습할 거예요? 저 있잖아요. 애터미 아시나요? 모르는 사람 어딨어? 다 알지, 요즘에. 그죠? 애터미 뭐 쓰시나요? 여러분의 톤이 좀 탁 올라가야 돼요. 제대로 갇혀있고, 멋진 여러분 자신을 명품으로 먼저 만들고, 그리고 이 명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절하기 전에 내가 할 말 먼저 하고 나오는 거야. 누군가 지인이 하시죠? 애터미 제품 좋죠? 쓰고 계시죠? 저는요, 이 동네가 제 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인사드리러 왔어요. 제가 여기 팜플렛 하나 놓고 갈게요. 신제품 요런 게 나왔거든요. 안녕히 계세요. 나오면 돼. 그죠? 거절하기 전에 그렇게 한 10군데 다니면서 왜 못해요? 그 다음 주에 또 가. 그 다음 주에 또 가. 10번만 가세요. 10번만. 그러면 그 사람들 분명히 반응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왜 못하는지 모르겠어. 대한민국 사람 아직까지 건드릴 사람 많거든요. 자, 자발적인 재구매 때문에 성공 못하면 기적이래요. 그 다음에 소비자가 몰려오고 있기 때문에 성공 못하면 기적이래. 이걸 가지고 왜 못하느냐는 거죠. 자, 그런데 이더브 임페리얼이 5개의 네트워크를 하면서 성공하지 못했던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셔요? 제품은 좋았다. 그런데 가격이 비싸더라. 끊임없이 내가 팔아야 되더라. 내가 가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안 쓰더라. 그래서 내가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제품입니다. 제품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제품이 제대로 됐기 때문에 내 조직이 이렇게 거대하게 커나갈 수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글로벌로 갈 수 있는 이유도 제품 때문에 갈 수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아신다면 어려움은 없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런 절대 품질, 절대 가격, 대중 명품 성공 못하는 게 기적이라고 하는데 잠깐 멈춰 봅시다. 잠시 멈춰서 여러분의 지금 나이 연배가 젊으신 분들도 많고 제 연배도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러면 60대까지 사신 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60대 이전으로 한번 돌려보세요. 한번 돌려보세요.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생각도 한번 해보시고 애터미에서 잠시 멈춰보세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인가? 나는 어디에 서 있지?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지? 내가 지금 어느 직급에 있지? 그 직급에 맞는 내가 행동을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잠시 멈춰서 생각하는 시간도 가져야 돼요. 스폰서가 하라니까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지금 이 자리에도
시간 9시입니다. 그 전에 와서 앉아 계세요 하는데도 안 나와.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잠시 멈춰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을 모르고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아. 우리 이성희 샤론 로즈 마스터님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성희. 나는 국장. 그러면 나는 국장으로서 내가 할 일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나? 한번 또 생각해보는 시간. 그죠? 이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고요. 지금 나는 어디에 서 있나? 어느 길로 가야 되나? 한번 고민해 보세요. 다 질문이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나는 무엇이 되고 싶나? 모두 다 임페리얼 간대. 5천 대 5천 간대. 아자 해. 행동은 안 나와. 그 되고 싶다면 그 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연습하고 훈련하고 실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내 꿈이 언제 실현될까? 여러분 꿈이 있었나요? 저는요, 제 남편 케어하면서 꿈이 없었어요. 어린 시절 꿈은 있었죠. 저는 어린 시절에 피아노도 치고 싶었고, 그리고 스튜어디스가 되고 싶었고, 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었고, 그런데 지금 이제 강의를 하니까, 요거는 그래도 간접적으로 내가 꿈을 이뤘네. 제가요, 이 나이에 피아노를 이제 배우려고 선생님을, 강사님을 이렇게 수배를 해놨어요. 네. 우리 집에 와서 이제 가르쳐 주는 선생님이 계신데요. 그래서 그 김영숙 교수님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60대가 됐다고 이제 나는 노인네야, 늙은이야 하고 포기하는 사람은 진짜 노인네고, 60대부터 뭔가를 자꾸 도전을 하는데 그게 더 보람있고 더 즐겁고 더 행복하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손은 굳었지만 피아노를 배웁니다, 이제. 네. 저는 스튜어디스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제 며느리가 스튜어디스야. 네, 그래서 간접적으로 그것도 이뤘어. 그런데 살면서 어때요? 애터미를 하기 전에 제 꿈은 다 없어졌어요. 꿈이 어딨어요? 자녀들한테 부담스럽지 않은 부모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제 남편하고 내 노후를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게 부담이었지 꿈은 없었어. 근데 제가 이렇게 리크루팅 가고 다니면서 20대, 30대 청년들한테 물어봐요. 꿈이 뭐예요? 꿈이 없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여행 많이 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게 꿈이에요. 여러분들은 꿈이 있죠. 애터미를 만나서 인생 시나리오를 그리면서 여러분의 버킷리스트를 적으면서 여러분의 꿈이 생겼어. 그 꿈을 하나씩 하나씩 실현될 수 있는 그때가 언제일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이렇게 잠시 멈춰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렇다면 애터미에서 잠시 멈춰서 애터미에서 나는 어디에 서 있나? 한번 잘 보세요. 6단계가 있어. 여러분은 소비자인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어요. 그죠? 애용자인 사람도 여기는 다 애용자죠. 그리고 오토 소비를 하고 있죠. 예비 사업자, ABR에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오셨다면 할까 말까 망설이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정보의 깊이, 정보의 질의 차이로 이 4단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보를 얼마만큼 알고 있나. 예비 사업자는 그래도 정보가 들어가서 그래 괜찮은 것 같긴 한데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할까 말까 망설이는 단계까지 온 거는 정보가 조금 들어간 단계죠. 이 소비자는 제품에 대한 정보만 들어갔지 이 애터미의 비전과 가치에 대한 정보는 안 들어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 4단계까지 있는 분들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사업자야. 그런데 스몰 사업자인지 빅 사업자인지 3년 안에 나는 그냥 오토 판매사 갈래요 하는 분은 스몰 사업자. 그리고 나는 3년 이내에 월 1,000만 원 이상을 받는 리더스 클럽에 들어갈래요 하는 분은 빅 사업자. 이거는 무슨 차이일까요? 목표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목표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시나요? 계획을 잡고 이 사업을 하시나요? 아무 생각 없이 하시나요? 이 사업을 하면서 계획 없이 하는 분들이 너무 많고 자기의 스케줄 관리를 하지 않고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 저는 파트너들하고 상담을 할 때 당신의 스케줄 표를 좀 줘보세요. 한 달 스케줄은 어떻게 됩니까? 월화수목금토일 어디 어떻게 기본적으로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미팅을 합니까? 스폰서 상담은 한 달에 몇 번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없어요.
그것도 없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자라면 스케줄 표가 있어야 되고 스케줄이 관리가 돼야 되고 여러분의 목표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좌우에 보름의 수당을 하나 받아 30만 대 30만이 목표야. 그러면 여러분이 다음 목표는 나는 40만 대 40만, 10만을 더 올려야지. 그런 목표를 잡을 때 여러분 자신의 데이터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금년 초에 제가 센터를 돌면서 여러분 2021년 연말까지 목표 잡으셨나요? 잡았어요. 전부 다 오토 판매사 갈 거고요. 팀장 갈 거고요. 국장 갈 거고요. 아자 합니다. 근데 지금 그 절반이 훌떡 지났죠? 택도 없어요. 그냥 아자만 하는 거야. 목표를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목표를 잡는데 어떻게 목표를 잡아야 되느냐? 여러분이 역산 스케줄링으로 목표를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도 이 자리에 9시에 주문한다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침에 운동 못 갔어요. 운동 갔다 오면 지금 이렇게 예쁘게 치장을 못해요. 시간이 바빠서. 그래서 그 전날부터 내가 오늘 아침 9시에 여기에서 줌으로 강의를 하려면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 전날 최소한도 11시에서 12시 사이에는 잠자리에 들어야 돼. 들어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그리고 8시 반에는 줌을 켜고 그리고 앉아있고 내가 강의할 거를 한번 이렇게 훑어봐야 돼. 이렇게 거꾸로 역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파트너와 누군가가 A라는 나의 파트너가 B라는 사람을 리크루팅 하러 가는데 스폰서님 같이 갑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언제 가느냐? 오늘 금요일 날 오후 2시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역산으로 스케줄링 하죠? 아, 그래요. 그러면 사장님, 저하고 몇 시에 만나서 그러면 거기까지 이동하는데 얼마나 걸리죠? 30분 걸립니다. 그러면 2시에 약속을 했으니 우리는 1시에 한 10분쯤 출발합시다. 그러면 1시 한 40분에 도착하죠? 10분에서 20분 미리 가서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내가 약속이 되어 있고 내가 목표를 하는 그곳이 있다면 역으로 스케줄링을 잡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금년 연말에 나는 오토 판매사가 될 겁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거꾸로 한번 가보자고요. 2021년 1월에 2021년 12월 가서 나는 오토 판매사가 될 겁니다 라고 했어. 그러면 12월에 오토 판매사가 되기 위해서는 9월 정도까지는 수동 판매사를 계속 퐁당퐁당이라도 유지를 해야 돼. 그리고 6월 달까지는 초기 3개월 과정을 완벽하게 이행을 하면서 우리 성공의 8단계를 계속 실행을 해야 돼. A코어도 해야 돼. 그리고 거꾸로 3개월까지는 ABR 코스라는 이런 것들 아니면은 인턴십 이런 과정을 거쳐야 돼. 그러면 내가 지금 2021년 1월이라면 인턴십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내 소비자가 좌우에 아직 10명, 10명밖에 없어. 그러면 1월 달에는 30명, 30명을 만드는데 포커스를 맞춰서 2021년 1월에 내가 해야 될 일은 소비자를 30명, 30명 어쨌든 간에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1월 달에 30명, 30명을 만들어냈다. 그럼 이제 2월 달에 해야 될 목표가 또 나오죠. 이런 식으로 가면은 2021년 12월에 오토 판매사 자리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목표를 거꾸로 스케줄링을 한번 해보자. 자, 그래서 이 목표를 잡는 거는 각자마다 다 달라요. 나는 1년 이내에 판매사를 도전할래요. 판매사를 도전이라고 하는 거는 오토가 아닙니다, 여러분. 판매사는 도전을 할 수 있는데 오토로 가기까지는 여러분들이 팀장 정도의 그림이 나와야지 오토 판매사가 돼요. 그래서 나는 6개월 이내에 판매사에 도전할래. 그러면 이분은 1년 이내에 오토 판매사를 갈 수 있는 그림이 되죠. 그래서 나는 A코스, 나는 B코스, 나는 C코스로 갈래요 하고 본인들이 각자 자기 그 능력에 맞춰서 이렇게 본인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년 이내에 오토 판매사를 가는 그림을 거꾸로 역산으로 한번 가보자는 거죠. 역산으로. 자, 역산으로 가면 1년 이내에 내가 오토 판매사가 될 거예요. 그러면 9개월 이내에는 수동으로 판매사,
한 번은 판매사가 되고 한 번은 못할 수도 있고 점수가 못 맞으니 내가 맞춰 먹으면서라도 판매사를 가는 거. 이게 수동 판매사입니다. 250대 250이 완전히 훌쩍 넘어서 300만도 뜨고 400만도 떠야지 요게 오토 판매사예요. 근데 우리는 판매사 한 번만 찍었다고. 저 오토 판매사거든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냥 판매사입니다. 달라요. 예, 그래서 수동 판매사를 가고 수동 판매사를 가면서 임계계보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임계계보도라고 하는 거 이거는 물 끓기 전에 임계점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판매사를 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좌우에 ABR 코스에 들어오는 사람이 한 명씩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이 두 줄 라인을 펼치는 게 요게 1차 임계계보도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분들이 ABR 코스를 나와서 정착을 해가지고 이분들 좌우에서 ABR 코스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두 줄 라인을 펼쳐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2차 임계계보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 정도까지가 돼야지 수동으로라도 판매사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판매사를 가면 내가 수당을 보름에 8개 정도 맞죠? 8개를 맞으면 1차 임계계보도에 있는 이 나의 파트너들이 4개를 받는 요 그림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 사람들 좌우에 있는 헤드에 있는 아니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2개를 받는 요 그림이 나와야 되고 요 사람들 밑에서 1개씩 받는 요 그림이 완성이 돼야지 요게 임계계보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임계계보도가 만들어져서 판매사를 가면 오토로 가는 게 굉장히 쉽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도 처음에 초장에 할 때는 이런 그림을 안 만들고 그냥 쫙 그냥 간 거예요. 나랑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없어. 그냥 수당 하나씩 받아먹는 사람은 있죠. 하나씩 받아먹는 사람은. 그러니까 판매사를 가도 그 다음에 오토로 가기가 쉽지가 않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역산으로 스케줄링 할 때 수동 판매사를 갈 때는 임계계보도까지 만들면서 수동 판매사를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임계계보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거꾸로 초기 3개월 과정 안에서 성공의 8단계 공부를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3개월 안에는 ABR 코스와 인턴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ABR 코스를 거친다고 정착하지 않죠. AB 코스는 소비자를 사업자 개념으로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서 본사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준 거예요. 거기에 과제를 하는 거 굉장히 약하죠. 그죠?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ABR 코스에 이렇게 안내할 사람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바로 우리가 인턴 과정이나 초기 3개월 과정으로 바로 안내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한다고 그냥 꾸역꾸역 ABR 코스에 집어넣으니까 남자 사장님들 비전 크게 본 사람들 와가지고 답답해 그냥 가버려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바로 성공의 8단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초기 3개월 과정으로 바로 집어넣어도 됩니다. 그거는 좀 유도리 있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역산 스케줄링을 하시면 1년 이내 오토 판매사를 가겠다. 그러면 9개월 이내에는 수동 판매사와 임계계보도 가고 그리고 6개월 이내에는 초기 3개월 과정을 좀 마스터를 하고 그리고 2개월, 3개월 동안에는 ABR 코스와 인턴십을 거치면 내가 1년 이내에 판매사를 가는데 큰 무리 없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100일 100만 원 작전, 1000일 1000만 원 작전 이거를 그냥 이론으로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게 내 거다. 나는 저대로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수단이 많이 들어오려면 여러분의 조직도 안에서 많이 만나세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소비자 패턴이 한 30명, 30명밖에 없어. 그럼 매출 PB가 어때요? 스스로 하는 사람 별로 없죠? 여러분이 거의 내리잖아. 그러니까 포인트는 여러분이 다 아는 포인트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열심히 현장 뛰고 많이 만나니까 소개도 들어오고 ABR 코스에도 들어오니까 300명, 300명이 됐어. 그러면 30명, 30명하고 300명, 300명하고 포인트가 어느 쪽이 더 높냐고요. 말하면 많아잖아. 그죠? 3,000명, 3,000명이 됐어. 그거 담당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많이 만나세요. 뭐 3명 만났어요. 2명 만났어요. 그러면은 느슨하게 갑니다. 10명 이상 만나세요. 그냥 정신없이 만나세요. 이 사람 만나도 애터미, 저 사람 만나도 애터미. 그거를 주기적으로 끊임없이 하셔야 돼. 한 번 갔다가 잊어버릴만 하면 한 6개월 만에 한 번 가.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한 달 안에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사람이
좌측에 30명, 우측에 30명, 60명은 돼야 돼요. 그 60명은 주기적으로 한 달에 최소한도 한 번은 가야 돼. 그래야지 그 사람이 내가 애터미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냥 가뭄에 콩나듯이 가고, 그리고 여러분이 편한 데만 가죠. 여러분을 반기는 데만 가죠. 그래선 사업이 안 돼요. 그쵸? 예, 이렇게 역산 스케줄링을 한번 해보시고요. ABR 코스 수료 후에 우리는 1개월 동안 센터에서 명단 관리를 좀 해주는데요. 좌 30명, 우 30명이 기초야. 요거까지 내려가도록 각 센터의 센터장님들이 요걸 만들어 내십시오라고 하는데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은데 따라오는 사람은 또 굉장히 잘 따라와요. 그 따라오는 사람 붙잡고 가면 됩니다. 그죠? 어떻게 해요? 나는 가입시킬 사람도 없거든요. 그럼 붙잡고 콜드 컨택 하러 다니세요. 나 그것도 못하겠어요. 그러면 왕소비만 하라고 그러세요. 예. 이런 식으로 하시고 본사 ABR 코스 수료 후에 센터에서 인턴 과정 거친 후에 초기 3개월 과정에 입문을 시켜야 돼요. 자, 그러면 인턴 과정이 뭘까? 저는 이렇게 이제 과제를 줬어요. 한 달 동안에 제품에 대한 거 하루에 한 가지씩 공부를 시키는데 그 한 가지를 빡빡이 노트 필기를 하듯이 빡빡이로 적어라. 그러면 하루에 한 가지만 하면 30가지는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는 알고 내가 노트를 해놨기 때문에 그 노트도 노트 제일 앞에 목록표에다가 1페이지에는 내가 해모임했어. 그 다음에 뭐 한 15페이지에는 징코엔 낫돌 했어. 그러면 이제 한 30페이지까지 싹 했죠. 내가 누군가를 만나러 갔는데 징코엔 낫돌에 대한 걸 물어봐. 잘 모르겠어. 그럼 15페이지 딱 열면 돼요. 열어서 징코엔 낫돌에 내가 빡빡이를 했는데 거기에 특징에다가는 형광펜으로 밑줄 딱딱 거. 그래놓고 그 15페이지에 딱 펼쳐가지고 내가 잠깐 기억이 안 나서 펼쳐놓고 그분하고 같이 보시면 형광펜으로 해놓은 걸 그분도 눈으로는 본단 말이에요. 보면서 내가 같이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어. 그러면 이 30가지만 해놓고 요것만 가지고 해도 돼요. 요 30가지는 주력 상품 기준으로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신제품 나온 거는요, 그때그때 이렇게 안내하면 되니까 요 30가지, 이게 이제 여러분의 자본이 되고 여러분의 이제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인턴 과정 안에 요거를 거치도록 하고 시스템이나 동영상이나 이런 줌 미팅 하는 거, 이거를 노트 정리를 하는 빡빡이 노트 정리. 그래서 요 노트 정리를 통해서 스피치도 연습하고 강의도 준비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30명 계보도 내려가는데 소비자 관리 일지를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후속 관리를 하는 거예요. 회원만 가입하지 말고 가입하고 나서 바로 여러분 소비자 설문조사 앱 활용하시나요? 그 앱을 활용하세요. 소비자 설문조사를 앙케이트 조사를 앱을 열어서 딱 하면 우리 거 말고 그분이 생활 필수품 먹고 쓰고 바르고 하는 것들을 다 체크하라고 하세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80여 가지가 있는데 보통 50가지에서 70가지 체크 다 합니다. 다 하는데 단지 우리 걸 안 먹고 안 쓰고 안 바를 뿐이지 다 먹고 쓰고 바른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러분 그 소비자를 어떻게 할 거예요? 말은 마트 체인지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만큼의 공을 들여서 그분이 마트 체인지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후속 관리를 하시는지. 소비자 관리일지를 통해서 이런 거 쓰시는구나. 건강기능식품 이런 거 드시는구나. 소비자 설문조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다 이 사람이 어떻게 먹고 쓰고 바르는지 알아. 그러면 이제 그게 언제쯤 떨어지나요? 체크하는 거예요. 언제쯤 떨어지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고객님이 드시는 요 건강기능식품이 우리 것도 있는데 우리는 요 성분과 함량은 이렇게 들어갔고 이거는 성분 함량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 거는요, 이렇게 10,000원밖에 안 하는데 이거는 지금 30,000원을 하네요. 우리는 여기 포인트라는 것도 있어서 고객님한테 현금 캐시까지 되는데 이거는 그냥 단지 드시는 거죠. 다음에 이걸로 한번 바꿔서 드셔보십시오. 그렇게 특징과 효능과 효과를 설명을 하면은요, 그분들이 알았다고. 그러면 언제쯤 떨어진다고 체크를 딱 하고 그리고 나서 한 떨어지기 일주일이나 열흘 전에 가서 떨어질 때 됐으니까 오늘 주문을 좀 합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관리를 하면은요, 최소한도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여러분이 관리하는 30명은 우리 제품으로 다 마트 체인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시키면은요, 한두 번은 하는데, 이번 달 했죠? 다음 달도 후속 관리 계속 가서 해야죠. 그게 안 돼. 이렇게 연결이 안 돼. 그래서 끊임없이 가서 하는 분들은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인턴십 과정 안에서 1차적으로는 30명, 30명 땅 확보부터 하시면 돼요. 내 땅 확보부터. 그리고 6개월 후에 이 사람의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막연하게 인생 시나리오 적으라 하면 못 적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본인이 가장 하고 싶었던, 죽기 전에 하고 싶었던 버킷리스트 10가지만 한번 적어보실까요? 간단한 것부터. 나는 우리 가족과 아주 근사한 호텔 뷔페에 가가지고 식사하는 거. 그게 나의 그 인생 버킷리스트예요. 그럼 그거 적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버킷리스트를 적어서 인생 시나리오 안에 점을 찍어주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죠? 그렇게 해서 이 인턴 과정 안에 요거를 좀 도전 과제로 가는데 이게 어렵다 하는 사람은요, 요 계보도 명단만 좀 관리해 주시면 되고요. 따라오시는 분은 이 4가지를 다 하시면 그 다음에 초기 3개월 과정 들어가는 게 굉장히 쉽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성공의 8단계를 적용해서 3개월 코스로 가는데 우리 이제 구현희 본부장님도 과제 내주실 거예요. 저희는 이제 과제는 여기다 지금 안 적었는데 요걸 중심으로 해서 A 코스, B 코스, C 코스 갈 사람은 본인이 각자 정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그 A 코스 과제, B 코스 과제, C 코스 과제가 다 달라요. 그렇게 해서 과제를 내주고 매주 한 번씩 우리가 이렇게 강의, 줌으로 모이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시상을 하고 2개월 코스 안에 시상을 다 합니다. 하고 나서 2개월 만에 판매사에 도전하는 사람한테는 저는 현금 10만 원까지 시상을 걸었어요. 기본 시상 플러스 현금 시상까지 제가 또 걸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성공의 8단계는 여러분들이 귀가 아프도록 들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공하는 툴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하고 A코어 그것밖에 없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프로그램을 짜느냐 그게 다른 일 뿐이지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성공의 8단계를 적용해서 2개월 코스, 그 초기 3개월 코스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성공의 8단계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 내가 준비되고 변화돼서 너한테 전달해서 나와 너가 우리가 돼서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와 하고 감동을 느껴야 돼. 감동. 그죠? 애텀이라는 도구를 만났어. 나는 가난하게 살래야 살 수가 없어. 나는 부자로 살 수밖에 없어. 그런 감동이 와야지 성공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전 제품 애용하고 체험하면서 와 대박 이거 진짜 좋아요. 이거 정말 미치도록 좋아요. 이거 누군가한테 전달하고 싶어요. 저 사람 이거 꼭 써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감동의 변화를 느끼기 위해서 전 제품을 애용하고 체험해라. 두 번째는 홈페이지를 완벽하게 숙지를 해라. 그러면 확신의 변화가 느껴진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에 플러그인을 하면은 지금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질 거예요. 아, 맞아. 나 오늘 현장을 좀 누비면서 진짜 나 연습해봐야지. 맞아. 나 저 사람 생각이 났어. 그 사람한테 오늘 꼭 한번 가봐야지. 이런 시스템에 들어와야지 생각이 나요, 여러분. 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행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런 시스템은 스폰서가 들어오라고 한다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카든지 말든지 내가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들어와서 앉아있을 때 내 행동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드레스 업, 마인드 업을 좀 제발 하세요. 아무렇게나 입고 다니지 마. 이게 진짜 여러분들 5천만 원 번다며. 5천만 원 버는 그 자세로 좀 하시라고요. 집에서 가장 예쁜 옷 입고 나와. 교복이라고 생각해요, 교복. 그래서 옷이 없으면 요즘에 무지 싸더라고요. 디자인 예쁜 거 얼마나 많아요. 그런 거 인터넷으로 사. 2개만 사, 2개만. 그래서 오늘은 요거, 내일은 저거. 요렇게 해서 단정하게 쫙 입고 액세서리도 있으면 이것저것 막 하세요. 예쁘게 하세요, 여자분들은. 남자 사장님들은 말끔하게, 말쑥하게 넥타이 탁 내고 양복 정장 딱 입으시고 그러고 다니면은요, 상대가 나를, 너 변화됐네? 너 예전의 모습이 아니네? 화장도 곱게 하시고, 매일같이 팩하셔서, 제 피부도 반짝반짝 빛나죠? 매일 저녁 팩하거든요. 팩을 안 하면 뭔가 거칠어지는 것 같아서 매일 팩을 해.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을 예쁘게 변화시키고, 머리도 예쁘게 관리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명품으로 누군가를 만나러 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은 초긍정의 마음으로 가세요. 부정적인 것 좀 제발 생각하지 마세요. 될까? 안 될까? 아, 저 사람은 저래서, 이 사람은 이래서.
그리고 자기 합리화를 해요.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요. 애가 3명이거든요. 저 아이들 다 챙기다 보면은요. 그 시간에 저 못 나와요.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줌을 보면서 화장하고 있잖아요. 머리 만지고 고데기로 머리 이러고 앉아있어. 미치겠어요. 태도부터 안 돼 있어. 그러면 조금 1시간 전에 일어나야지. 밤에 잠을 자지 말고서라도 뭔가 준비 딱 해놔야지. 그리고 아이들 딱 챙겨놓고 나 챙기고 나와야 되죠. 자기 합리화 하지 마세요. 저는요. 이 사업을 하면서 방법을 자꾸 찾았어요. 저는 합리화 한 번도 안 했어요. 제 남편을 케어를 하면서 제가 이 일을 했잖아요. 안 되면 어떻게 간병사가 돌아가고 나서 나는 누구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휠체어에 태우고 나왔어요. 나와서 내 차 옆에 앉혀놓고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는 사람 앉혀놓고 30분 40분 가가지고 미팅하고 미팅하는 중간중간 나와서 엉덩이가 베긴다 저린다 근지럽다 긁어주고 배고프다 뭔가 먹이고 그리고 또 들어가서 미팅하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간병사를 제가 돈을 더 주고 더 쓰고 그것도 안 돼서 24시간 사람을 써버리고 그렇게 했어요. 저는 합리화 한 번도 안 했어요. 제형의 스폰서한테 저는 상황이 이렇잖아요. 제 사정 아시면서 네 사정 안다고 그럼 네가 성공할 건데 뭐 웃자라고. 네가 성공하고 싶으면 그 방법 찾아야지. 그죠? 저는 제가 성공하려고 방법을 찾아서 시간을 갖다가 내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24시간 사람을 쓴다는 거는 내가 비용이 그만큼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비용을 지불을 하면서 돈이 있었겠습니까? 비용을 지불하면서 하려고 하니까 되더라고요. 저는 한 달 반 만에 판매사 갔어요. 가고 그다음부터는요. 오토로 쫙 가버렸어요. 진짜 오토일까요? 아닙니다. 만들어서 갔어요. 점수 모지려면 이쪽이 30만 됐어. 30만 맞춰먹고. 아 이틀에 한 번 수당을 맞춰먹으니까 판매사가네? 판매사가니까 직급수당 주네? 이러면 내가 손해볼 거 없네? 제품이야 까짓 거 뭐 내려놓고 팔면 되지? 못 팔면 까짓 거 뭐 내가 뭐 인심 쓰지? 그 마음으로 했더니 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이렇게 하니까 저는 5개월 만에 팀장 가버렸거든요. 이렇게 가는 거는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판매사, 스폰서한테 요청하지 마세요, PV. 밑에 사람 붙이는 거 위에 스폰서한테 요청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려고 들어왔으면 사람은 많아. 소개받고 안 되면 콜드 컨택 가세요. 포인트 내가 맞춰 먹어야지. 내 밑에 파트너한테 야, 너 여기 점수 모자랐는데 여기 얼마 해? 근데 내가 점수가 오버됐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건 내 일자로 잡아. 오늘자 나 맞췄거든? 얼마나 밉상입니까? 미워서라도 그냥 오늘 하고 말지. 근데 그걸 붙잡아. 자기가 못 커, 그러면 내 파트너 기준으로 맞춰주면 나는 오버되죠? 오버돼야 돼요. 오버돼서 넘어가야지 70대 70이 가. 70만 대 70만이. 근데 그거 딱딱 잡잖아요. 70만 대 70만은 아주 먼 나라 얘기가 돼버려. 그래서 나를 기준으로 하지 말고 내 파트너가 나왔다면 그 파트너의 기준으로 이 수당을 맞춰 먹고 내가 이쪽이 조금 부족하네?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내가 알아서 맞춰 먹어요. 내 밑에 파트너가 맞았어. 그쪽에 넣어주면 이 사람이 자기 포인트 뺀다고 또. 신기한 게 그렇죠? 내가 여기가 30만이 됐고 25만이 됐어. 근데 내 밑에 파트너는 여기 30만 대 30만 맞았어, 요번에. 근데 내가 5만이 부족하다고 이쪽에 5만을 넣어줬어.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요 사람이 이쪽에 5만 PB를 싹 빼버리네. 그러면 나 안 맞죠? 그죠? 자기 거 맞춘다고 5만이 들어서 5만 5가 됐어. 5만 점 되게 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5만 점을 싹 빼니까 내 거 안 맞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 머리로 쏴줘, 이 사람 머리로. 이 사람 판매사가 할 때 70만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부족해서 내가 맞춰먹는 거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 머리로 쏴주세요. 그럼 이 사람 5만 점 해주면 자기 5만 점이 늘었으니까 나중에 판매사 갈 때 내 포인트 조금만 해도 돼. 그쵸? 요런 식으로 요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너라는 사람한테는 전 제품 쓰는 애용자를 만들고 너라는 사람한테 가서 현실에 지금 시대의 흐름이 어떠냐. 코로나로 와서 우리 마스크 써야지 만날 수 있잖아. 자영업자 지금 전부 다 문 닫고 있잖아. 직장 다니는 사람 직장 잃고 있잖아. 뭐 할래? 네 신랑 등골 그만 빼먹고 나와서 좀 들어봐. 너 공주 아니야. 함께 하자. 이러면서 비전 제시하고. 그리고 ABR 코스에 집어넣어서 ABR 코스 2달만 들어봐라. 들어보고 할지 말지는 그때 결정해도 된다. 그래서 ABR 코스에 앉혀놓고 ABR 코스에 들어왔을 때도요. 여러분이 그 사람한테 집중해서
이 ABR 코스만 여러분이 기대하면 안 돼요. ABR 코스 플러스 알파로 여러분이 이분한테 계속 비전도 주고 가치도 주고 제품에 대한 안내도 계속하고 프로모션도 걸고 그래서 재미있게 느껴서 이 사람이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성공할 때까지 함께 하는 거예요. 자, 애터미 사업의 청사진. 교육사업, 후원사업, 조직 확대 사업이에요. 자, 교육사업 그러니까 우리 파트너, 똑똑한 파트너가 있어요. 그 파트너가 뭐라고 하느냐면 저 있잖아요. 들을 거 없어요. 더 이상. 아, 그 사람은 강의를 왜 그런 식으로 해요? 나 그 사람보다 제가 더 낫겠던데요. 그러면서 안 들어와. 그리고 저 강사는 어떻고 요 강사는 어떻고 판단하고 앉아있어. 여러분 교육사업하는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저의 교육을 듣고 있어요. 그러면 그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지만 이제는 듣는 위치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육을 하는 위치로 가야 돼요. 하는 위치로 간다는 건 여러분이 강사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교육을 듣는 거야.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파트너에게 교육을 잘 들어서 이 파트너들에게 안내하고 교육을 시키려고 이걸 듣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아셔야 되는데 나 다 알아. 아우 어제 했던 내용 똑같네 뭐. 아우 저 본부장님은 맨날 똑같은 얘기 하던데. 나 다 알거든요. 다 알아도 들으세요. 들을 때마다 달라. 그리고 내가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여러분이 노트를 적으면서 아 맞아. 이런 내용을 내 파트너한테 안내하면 되겠다. 우리는 강의를 하기 때문에요. 드라마를 보면서도 강의할 내용이 나오고요. 유튜브에 다른 사람들 강의를 들으면서도 그 강의할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교육사업이라고 하는 자체가 내가 교육을 잘 들어서 내 파트너한테 교육을 시킨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 스폰서가 있는데 나는 다 안다고 안 들었어. 근데 내 밑에 파트너들이 들어와서 시스템마다 타고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은요, 역전이 돼버려요. 이분보다 여기에 있는 파트너들이 더 많이 알아. 그래서 이분이 하는 거 보니까 나보다 더 몰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스폰서와 파트너의 신뢰가 깨집니다. 무시해버리기 시작해요. 그 스폰서를 무시합니다. 여러분과 파트너의 신뢰가 깨지는 순간에 내 말빨이 안 맥혀 들어가. 여러분 5천만 원 갈 거죠. 1억 갈 거죠. 그러면 여러분의 말빨이 먹혀서 여러분의 조직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믿고 따라와줘야 돼요. 그 군대가 같이 나를 통해서 쫙 같이 가줘야 돼요. 근데 내 말빨이 안 맥히고 스폰서하고 이제 소통을 안 해? 스폰서하고 소통을 안 해? 그리고 나는 어떻게 돼요? 뻥치게 돼. 그래 놓고는 뭐라고 하느냐면 스폰서님 내 파트너들 건드리지 마세요 이래. 지가 관리도 못하고 교육도 못 시키고 어떻게 끌어당겨주지도 못하면서 내 파트너도 건드리지 말래. 내가 데리고 나왔으니까. 그래가 우선신기를 딱 해버려. 그러는 동시에 이 그룹은 그대로 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도 스폰서와 소통하고 내가 내 파트너들한테 안내하기 위해서 교육을 열심히 듣고 내가 부족한 거는 내가 스폰서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스폰서님 제가 좀 부족한데 오셔서 이렇게 좀 미팅 좀 해주세요. 그럼 그 자리에는 누가 있어야 돼? 내가 있어야 돼. 내 요 파트너들하고 미팅 해줄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나도 배우는 거예요. 우리 교육은 끊임없이 배웁니다. 교육 사업이에요. 그 다음에 후원 사업이죠. 리크루팅을 가는데 내가 리크루팅을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의 스폰서가 있죠. 이 사람을 한 명 리크루팅 하기 위해서 스폰서님 같이 가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스폰서한테 후원을 받는 거예요. 후원을 받으러 가서 이 사람을 리크루팅 하는 거를 스폰서가 어떻게 하는지, 후원을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이 거기서 배우는 겁니다, 또. 아, 저 스폰서님은 저렇게 리크루팅을 하는구나. 저렇게 스토리텔링으로 푸는구나. 저렇게 하니까 저 사람이 비전을 보고 나오네. 그 후원을 같이 따라가서 내가 배워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나와서 정착을 했네? 그러면 이제 내가 후원을 하러 가야 되죠? 그러면 내 이 파트너와 나와 내가 후원을 해주러 이 사람한테 같이 가는 거예요. 뭘 배웠어? 후원을 배웠어요. 후원을 받고 배워서 그 다음에는 누가 해야 돼? 내가 후원을 하러 가는 겁니다. 이 개념을 잘 알면 전체적인 청사진이 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나를 중심으로 조직이 확대돼야 돼. 이거 리더 게임입니다, 여러분. 어떤 리더, 그 리더의 그 조직은 그 리더의 물이 들어요.
여기 우리 구현희 본부장님 대단한 열정이 있어. 그러면 이 조직은 열정이 빵빵하다고요. 그런데 A라는 그룹이 있어. 여기는 너무 조신하게 아주 그냥 뭐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요 사람은 체력적으로도 힘이 들어해. 열정도 없어. 그러면 이 조직 전체가 어떤지 아세요? 열정도 없고 그냥 가요. 근데 내가 열정이 강하고 제대로 알아서 제대로 방향을 잡아서 제대로 안내를 하죠. 그게 물이 다 드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게 리더 게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리더가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스폰서 그 중에서 코치를 한 명 딱 정하세요. 그래서 그분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 여러분의 스폰서가 있다고 전부 다 스폰서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코치를 정해서 나 중심으로 조직을 확대해 나가는 거. 이게 성공의 지름길이에요. 실패하려면 망한 슈퍼 인수에서 그 전주인이 하던 대로 해라. 실패한 사람 말 들어라. 배우지 않고 지멋대로 해라. 그리고 좋은 실패, 나쁜 실패가 있는데 나쁜 실패는 뭐예요? 아, 그래. 그래서 나 못하겠어. 이게 나쁜 실패입니다. 좋은 실패는 그걸 거울 삼아서 아, 그러니까 안 되더라.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실패도 좋은 실패가 돼요. 그래서 실패는 좋은 실패, 나쁜 실패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도끼 품으세요. 그냥 막 이 눈에서 막 도끼가 막 나가야 돼. 절박하고 간절함으로. 5천만 원 가면 5천만 원 해내야 되잖아요. 그래, 맞아. 나 5천만 원 고지까지 가면 나는 이렇게 멋지고 우아한 사람 될 거야. 진짜 간절해, 나는. 이거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 꼭 해내야 돼. 그래서 독한 마음을 품고 하십시오. 그냥 설렁설렁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예, 도끼 품고 하세요. 그리고 독설이 필요합니다. 위에 스폰서가 여러분한테 독설을 할 거예요. 저도 독설했잖아. 슬럼프래. 무슨 뼈다귀 같은 소리 하느냐고. 네가 한 게 뭐 있다고 슬럼프야. 그렇게 맨날 탱자탱자 노니까 슬럼프지. 첫날 만날 슬럼프다. 그러느니 차라리 들어가서 오토소리 해라. 그 말을 듣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와야 되는데 그걸 기분 나쁘다고 이제 나한테 전화도 안 받아. 내 전화도 안 받아. 그럼 끝나는 거지 뭐. 그죠? 성공자 중에서 코치를 정해가지고 그 사람이 저는요 하고 상담하러 갔어. 그래요?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내 자존심 상하는 말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독설까지 여러분이 수용을 하십시오. 그 사람은요. 여러분 여기 애터미 하러 오시니까 여러분 답답해서 스폰서가 막 얘기해 주는 거지 애터미를 떠나서 그럴 이유가 없어. 우리 사교 집단 아니에요. 근데 사교 집단처럼 그 사람 비위 맞추려고 하고 어디 가서 차나 마시고 있는 그룹이 있어. 애터미를 떠나서는 사교로 모여도 돼요. 그죠? 애터미를 떠나서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뭐 박선영 사장님, 유금자 사장님, 김시현 사장님 1대1로 그냥 만났을 때는 아 그렇죠. 아 맞아요. 그러면서 차 한잔 하시고 아 맞죠. 참 재미있죠. 얼마든지 사적인 얘기 할 수 있어. 근데 애터미 해야 되잖아요. 그룹이 안 크고 있잖아. 왜 안 커? 너 행동 안 하는 거야. 상담할 때는요. 여러분 데이터를 가지고 상담을 합니다.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성장을 했다면 그거는 이분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야. 근데 저 나름대로 열심히 했거든요. 그럼 데이터 좀 보여줘. 지난달에 몇 개 맞았어? 이번 달에 몇 개야? 그럼 놀았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독설도 여러분이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으면 여러분 성공합니다. 그리고 저 위에까지 보지 마세요. 한 계단만 위로 보세요. 내가 30만 대 30만을 했어 보름에. 그러면 10만 점만 더 올리세요. 그래서 40만 대 40만으로 가세요. 내가 2개 맞았어. 60만 대 60만을 했어. 그럼 한 계단 위인 90만 대 90만까지 여러분 계획 잡으세요. 한 단계는 할 수 있죠. 한 계단은.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데이터를 상향 곡선을 그리는 데이터를 여러분 스스로가 만드십시오. 자, 그리고 빠르게 오토 판매사가 되십시오. 빠르게. 그죠? 그리고 함께 하는 겁니다. 동주공제라고 합니다. 함께 하면 빠르게 오토 판매사에 갈 수 있어요. 자, 동주공제는 같은 배를 타고 함께 강을 건넌다. 애터미는 우리가 다 한 배를 탔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애터미의 선장은 박한길 회장님. 우리 구현희 본부장님의 그룹은 구현희 본부장님의 선장. 제 그룹은 이경남이가 선장. 근데 이 배에 같이 탔는데 노를 젓는 사람은 쎄 빠지게 노를 젓는데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이 많아. 요 사람이 팀장을 딱 갔어. 그러니까 판매사가 둘둘 나왔죠. 그러니까 뭐 하고 있어요? 딱
조직 관리한다고 지는 매출 하나도 안 올려. 그래놓고 이 판매사들한테 큰 소리쳐. 조직 관리만 한다고. 뭐 하고 있어? 너 30만 대 30만 맞춰야 되잖아. 왜 안 됐어? 그럼 오늘 사서에도 맞춰. 그러면서 이 사람이 스스로 사도록 만들어. 자기는 무임승차하고. 그거는 동주 공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배를 탔을 때는 노를 저을 때 함께 젓고, 그죠? 함께 가는 거예요. 노 젓지 않고 무임승차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함께 힘을 합치고 뜻을 모아서 함께 한다면 여러분 모두 오토 판매사 가는 길이 그렇게 멀고 험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우, 이경란 스타마스터님 강의 너무 좋았죠. 보면 기초부터 정말 성공자까지 이게 차근차근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좀 쳐주세요. 네, 들리죠? 크게 들리네요. 네. 아, 정말 저도 진짜 써가면서, 진짜 몇 페이지 써가면서 이렇게 들었는데 또 다시 한번 또 듣고 싶습니다. 아, 시간이 좀 훌쩍 넘었는데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정말 오늘 강의 너무 잘 드셨잖아요. 아이고, 죄송해요. 말이 커요. 아, 예. 아, 정말 열정 받으셔서, 스피치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목소리 좀 들려주세요. 이름 크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누굴까요? 은미양 사장님? 누가 하실까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역시, 예. 먼저 지금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저 오늘 강의하셨는데 이경남 스타마스터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시스템에 참석을 많이 못해서 많이 반성하고 앞으로는 빠짐없이 참석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의 게으름이 이런 결과를 낳은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너무 잘 들었어요. 저 지금 한 토시 빼놓지 않고 메모를 다 했는데 이거 우리 파트너님들한테 제가 이쁘게 만들어서 아마 좀 나눠주고 싶은 그런 오늘 강의를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저한테 와닿는 내용도 많고 잘하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반면에 또 되돌아봐서 못하고 있는 부분을 찾아서 잘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저는 애터미 시작해서 이제 애터미에 미쳤고 이제 애터미를 떠날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내 밑에 지금 많이 일하고 계시는 사업자분들 몇 분 계시는데 파트너님들 때문에도 지금 애터미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나를 보고 지금 애터미를 하고 있고 저 역시 그분들을 성공시켜야 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애터미에 끝까지 성공을 하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은미양 사장님 너무 열정적이신 것 같아요. 너무 멋지십니다. 네. 또 누가 하실 분 계신가요? 안 계시나요? 없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사장님,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오늘 그 이경남 스타마스터 강의 들으면서 정말 내가 앞으로 할 방향성과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제일 중요한 대목은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기. 우리가 매일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내가 정말 정확하게 잘 하고 있는지 내 위치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가고 있는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강의 들으면서 한번 점검해 보고 그리고 저기 제시한 것들 있잖아요. 역삼법. 그거 가지고 다시 한번 나 파트너 같이 다시 역산하면서 우리 파트너들과 우리 팀이 어떻게 앞으로 갈 길이 지금 방향이 잡히고 그리고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요. 합리화하지 말아라. 이 대목이 저는 정말 와 닿았거든요. 하다 보면은 늘 합리화하는 게 내 모습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시간 이후로는 정말 모든 건 합리화하지 말자라는 결심을 하면서 강의를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이경란 스타마스터님의 강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사원 재창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원 재창. 사원 재창이세요. 네. 사원 재창 준비! 야! 사원 재창 시작! 영혼은 주님이 여기며 세상을 구원한다.
믿음의 굳게 서며 겸손히 있습니다. 아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로 하루 되세요. 너무 멋지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